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연금도 있고 저런 연금도 있고 뭐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다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연금을 이번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연금에 있어서 또 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컨셉도 어떤 컨셉인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강의안을 보시면 연금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연금 저축보험, 그리고 일반연금, 변액연금, 금리형 연금 이런 걸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종신보험도 있어요. 아니, 뜬금없이 연금에 왜 사망보장이 주인 종신보험이 들어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연금을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아요. 요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이거를 제가 여기다 넣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이런 연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가입하시면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들은 연금들이 있을 겁니다. 가입하시고 지금 한 달에 34만원씩 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1년에 최대 400만원을 한도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34만원씩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불리는데 이름에 연금저축이 있냐 아니면 그냥 연금보험이냐 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냥 연금보험은 이쪽에 분류되고요. 연금저축보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투자형은 아니에요. 금리 이자 매월 또는 매년 이자를 받는 연금 상품인데요.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여기서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15.4%, 15% 정도 되거든요. 이자 소득세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는 혜택이 없는 대신에 비과세 혜택이 없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에 많이 가입을 하시죠. 아,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토해냈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대체 왜 이렇게 세금을 토해내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뭐 알아보시다 보면은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라 라는 그런 마케팅에 혹해서 연금저축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상품은 단점도 알아야 돼요.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냐면 나중에 세금 다시 내야 돼요. 언제? 연금으로 받을 때. 이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신청하면 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5%예요. 연금 소득세가 5%인데 내가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한 달에 100만 원 연금 받으면 5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씩 계속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이 세금을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이 무조건적으로 내 돈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토해낼 세금을 미리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점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한 달에 34만 원씩 내는 것도 부담이고요. 그래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비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쯤은 가입해 두셔도 나쁘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연금, 변액연금. 얘네들은 비과세 연금이에요. 여기서 이자가 얼마가 나오든, 뭐 몇 천만 원의 이자를 받든,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신청을 했을 때, 연금 소득세도 내진 않아요. 그냥 이 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비과세,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해주고, 연금소득세도 안 내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이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비과세 혜택이 있는 대신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은 없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고요. 근데 이 일반연금은 금리형 연금과 변액연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투자형 연금도 있어요. 금액이 변하는 연금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펀드로 운영합니다. 적립식 펀드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의 노후 자금을 펀드로 운영을 해요. 네. 원금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금 이하가 될 가능성이
수익이 안 나면 원금 이하도 될 수도 있지만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나중에 연금을 신청했을 때 나중에 연금을 신청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사태처럼 코로나 뭐 전염병 같은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러면 내 노후 자금이 그냥 반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액연금은 나중에 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본전은 원금은 줍니다. 원금 보장의 기능은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면은 원금 이하의 그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변액연금은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펀드를 이제 주식시장 상황에 알맞게 변경을 해줘야 되는 상품입니다. 까다롭죠? 네, 스스로 투자 공부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설계사가 관리를 안 해주면 이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엉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액연금의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설계사분들이 관리를 안 해주니까 수익률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제 욕이 나오는 거죠. 내 노후 자금인데 관리는 안 해주고 이 수익률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새 변액연금들은 수익률이 보증이 되는 연금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어요. 이제 보험사도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내는 거죠. 항상 욕을 먹어야 상품을 좀 좋게 바꾸더라고요. 어쨌건 보험사의 연금에는 일반 연금과 변액연금, 여기는 이제 비과세 연금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 볼게요. 종신보험이 한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요즘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어요. 연금으로. 왜냐면 저 일반연금, 금리형 연금 같은 경우랑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 이자가 낮습니다. 1%, 많아야 2%예요. 그리고 최저 보증금리가 수치가 1%도 안 돼요. 변동금리다. 그리고 변동금리. 저 금리가 현재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저 연금저축이나 일반 금리형 연금이 이자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 상품들이 변동금리니까요. 그래서 이 연금들을 가입을 해도 이게 이자가 붙는 건지 안 붙는 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낮아서. 그래서 대체 상품으로 종신보험이 또 한때 흥했습니다. 왜냐면 종신보험의 이자율이 높아요. 뭐 3% 이상입니다. 그리고 변동금리가 거의 변동금리지만 최저 보증 수치가 3%로 굉장히 높아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더라도 매년 3%를 복리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홍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회사에 찾아오거나 또는 태아보험 교육, 그리고 부부교실, 육아, 임신, 출산 관련된 교실들, 강의들 가보시면 대부분 보험이 껴있는데 다 이렇게 저축하라고 하면서 종신보험 팝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복리를 3%로 주면 뭐예요? 수수료가 높은데. 보험 상품에는 제가 수수료가 있다고 보험의 구조에서 설명드렸었죠. 연금저축보험이나 일반연금이나 변액연금 이 상품들 수수료가 10%에서 15%입니다. 매월 떼가는 게. 근데 종신보험은 이 두 가지 보험보다 2배는 높아요. 한 20-30%는 떼가는 겁니다. 수수료를. 그렇기 때문에 복리 3% 받으면 뭐합니까? 돈이 쌓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에다가 대부분 플러스로 해서 추가 납입해라. 추가 납입하면은 요거 이제 돈이 쌓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회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임신 출산 관련된 교육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추가 납입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종신보험의 추가 납입을 2배로 다 활용을 한다면 얘네들만큼 연금 수치가 올라오긴 합니다. 그리고 복리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 납입 종신보험 10만원짜리 가입을 하면 플러스로 20만원씩 해가지고 30만원을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꾸준히 내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30만원을 20년간 꾸준히 계속 낸다? 쉽진 않죠. 그리고 20만원짜리 가입을 하게 된다면 플러스 40만원으로 총 60만원을 꾸준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임신 출산 관련된 교육을 들어보면 이거를 종신보험이라 안 하고 무슨 구좌, 은행 한 구좌, 두 구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비과세 통장이라고 하죠. 보험이라고 안 하고 통장이라고 해요. 중도인출 너 필요하면 꺼내 썼다가 또 돈을 더 추가로 더 넣어놨다가 이렇게 통장처럼 써라라고 하는데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또는 장기 저축으로 제대로 활용을 하시려면요. 중도인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꺼내 쓰는 순간 순식간에 돈 회복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여기 종신보험에다가 돈을 꺼냈었어요. 대출받기 싫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돈에서 중도인출해서 꺼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꺼내 쓰신 분들이 바로 뭐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여기다 돈을 채워넣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꺼내서 그냥 내두신단 말이에요. 어차피 돈이 또 조금 천천히 불어날 거니까. 절대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돼버려요. 돈을 추가 납입을 계속 그냥 돈을 때려 넣어줘야 그나마 저 위에 연금 상품들처럼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신보험 플러스 추가 납입 컨셉을 하는 거는 만약에 이걸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 납입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거 해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돈이 연금보다 안 돼요. 똑같은 돈을 내는데 연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돈이 쌓이고요. 그러면 낮은 수준의 돈이 쌓였기 때문에 연금액도 당연히 작겠죠. 내가 이거를 추가 납입을 2배를 꾸준히 해줘야만 그나마 연금 수준으로 또는 연금보다 약간 이상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이 만약에 20년이다.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클 거예요. 20년간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쉬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약간 비현실적이에요. 만약에 30세 때 결혼하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했더니 아는 설계사가 종신보험에다 추가 납입하면 이자가 대박이야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여기다가 추가 납입 40만 원에서 한 달에 60만 원씩 종신보험에다 때려붓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이를 낳아요. 출산을 하게 됩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금 상황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전세 살다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서 돈도 모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종신보험에 60만 원이 계속 껴있기 때문에 돈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계속 이 종신보험에다 추가 납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거를 꺼내 써야 될까 꺼내 쓰면 안 될까라는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꺼내 쓰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회복 불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시 채워 넣지 않는 이상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채워 넣지 않는 이상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종신보험 추가 납입 컨셉은 5년 납 정도로 해야 부담이 없이 5년 정도는 추가 납입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5년 납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10년 이상 15년 20년 납 이거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그런 산모 이제 출산 관련 교실을 가봤었는데 종신보험에다 추가 납입하는 거를 15년 납 20년 납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신해가지고 외벌이 된 부부들한테 이 종신보험 추가 납입을 설명을 하면서 가입을 해라.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유행을 했고 지금도 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냐면 연금보험이니 일반 연금이니 이 변형연금도 이런 거 있죠. 이 상품보다 이 종신보험이 수수료가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수료가 2배는 높아요. 네,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연금 같은 거 고객한테 팔면 돈이 안 되니까 종신보험에다가 추가 납입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일 겁니다. 연금이 필요하면은 차라리 진짜 제대로 된 연금들을 가입을 하세요. 이런 걸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왜냐면 이 상품들도 제가 추후에 상품 라인업, 연금 같은 걸 라인업 설명할 때 설명드릴 텐데 요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 연금이나 변형연금들로 가입을 하시고요. 종신보험에다 추가 가입하는 컨셉의 노후 준비나 목돈 마련은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의견 가지고 계신 연금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